오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론 방송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사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정당 다음에 당원수가 가장 많은데도 그렇게 조중동이 묻어버리고 싶어 했던 사람, 우리 공화당의 조원준입니다. 5년 동안 문재인이 촛불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이후에 지지율 80% 나갈 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좌파 독재 정권이 태어났다. 그들은 국회를 일당으로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행정권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까지 검찰, 경찰, 대법원을 장악하는 이러한 반자유민주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좌파들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그들은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정의를 얘기했지만은 문재인의 5년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K방역 실패, K방역 잘한다고 그렇게 K방역 자랑하더니 위드 코로나 46일 만에 모든 책임은 자영업자들한테 돌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9월달부터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고통 속에 오늘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국민들한테 맡기는 정권은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손을 들고 빨간색만 생각하고 왼쪽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들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시진핑 바라기, 김정은 바라기,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한테 수없이 욕을 먹는 그러한 지도자,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정권입니다. 고려 시대 때 무신들이 칼을 들고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암흑의 시대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3선을 하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양심이 없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을 잇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 보면은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일반 소시민들도 갖춰야 되는 양심을 버리고 평범한 가정을 가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도덕적, 비양심적 그러한 삶의 궤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형수한테 욕을 하는 거 다 들었지만은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행정안전위에 간사로 있을 때 경기도 국정감사 가서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재명 지사는 요즘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품격이 없고 국격이 없고 국민의 자존심이 없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 잘못 뽑았어요. 이제는 후보를 교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뭐였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뻥방역으로 방역 독재를 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는 그 5년간의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뭘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그들의 권력에 취해 있었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고 그들한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대통령한테 45년 구형을 때린 자가, 그런 자가 자유우파의 지도자라고 국민의힘의 지도자라고 국민들한테 윤석열이 안 찍으면 이재명 되니까 윤석열이 찍어야 된다, 윤석열이가 국민들한테 떳떳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요. 알라 같은 이준석이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부끄러워서 죽겠어요. 초등학생들이 요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김부선이 누구냐고. 그러면 초등학생이 아직도 김부선 모르냐고 그런대요. 줄리가 뭐냐고 묻는 애들이 있대요. 아직도 줄리 모르냐고. 이런 대통령 선거가 코미디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국민을 가진 대한민국이 최선도 아닌 차선도 아닌 최악의 후보들을 뽑아야 되는 이러한 대통령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양당이 오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후보를 내놓고 언론방송에 그 후보들만 실어줘요. 우리 공화당은 45만 당원을 가지고 제3정당인데도 언론방송 여론조사에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함을 넘어서 자기들끼리 나눠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라는 자가 30몇 살 된 자가 나라를 흔들고 있어도 누구 하나 올바른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지 않는 이러한 야당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러한 야당은 야당이 될 자격도 없지만 수권을 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소한도로 국민들한테 최선은 아니지만은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을 선택할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이 가장 나쁜 놈들을 데려다 놓고 선거를 하라는 이러한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얼마나 오만하면은 이러한 정치 행태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 오후 3시에 집회를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모든 방역의 실패를 백신 수급에서 중국인들 출입금지하지 않아서 방역 실패했는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한테 맡기고 모든 국민들한테 방역 책임을 떠맡기고 이제는 청소년들조차도 방역 패스를 가져와서 방역 독재를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자기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아작이 났는데도 아직도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 얘기하고 김정은 발악이나 하고 시진핑 말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품격이 있고 국격이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문재인과 같은 좌파들이 이렇게 무너뜨려도 윤석열과 같은 국민의힘의 썩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부패 정치인들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지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돈만 생각하고 있는 이 부패 정치인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이 맨놈의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망신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대장동이 10억 20억도 아니고 2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설계했다 게다가 나중에 물리하니까 설계했는 것도 대장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이는 대장동의 오른팔 왼팔들이 다 자살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책임이 없다? 그거는 머리가 빨갛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못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것은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놈이 정권을 잡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제가 출마 선언할 때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이준석이 알라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되는 사람이 통합의 해법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언제 윤석열이한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는 자유우파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에 가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개사과해놓고 그것을 5.18 정신 헌법에다 넣는다고 그것을 뒤바꿔 먹습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합니까? 또 하나는 김종인 영감이 이준석이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선대위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하다가 선대위 들어오자 말자 이틀 만에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로 정권 교체하면은 정계 개편 내각제를 해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언제 윤석열이 보고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내각제 개헌하고 민주통합정부 만들어갔습니까? 자유우파 국민은 문재인이 말뚝박아 놓는 이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사해서 부정부패자들 몰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 문제만 그런 것 같습니까? 좌파들,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파리, 기초단체장들 땅 풀어주고 얼마나 개발 이득을 받았는지 이번을 통해서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장들 개발사업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참에 부동산의 권리를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사람들이 좋은 지리도 감춰가면서 우리 공화당 욕해가면서 윤석열이 찍어야 됩니다. 안 찍으면은 이재명 빨간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아직도 당선된 듯이 말이야. 선대본부 하나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누가 자유우파 국민이 윤석열이한테 민주당하고 야합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들어라 그랬어요. 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그 주인의 행사를 해야 돼요. 일부 부정부패자들, 자기 권력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박근혜 대통령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등 뒤에 배신의 칼 꽂고 고개 쳐들고 다니고 있는 그러한 자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내가 국민이 주인인데 너가 머슴들이 무슨 그런 짓을 하느냐고 따끔한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또 잘못 뽑아놓고 5년간
또 고통 속에 사시렵니까? 문재인이의 그 가면에 속아서 잘 사는 사람은 훨씬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음을 택해야 되는 그러한 정치꾼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 여러분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국민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보이지 않으면 가장 불의한 세력들한테 그 권력들한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적 가치예요. 불의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린다든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쓴다든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무너뜨릴 때는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저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교체하면 됩니다. 국민이 이재명, 윤석열이 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어주고 자꾸 하니까 언론 방송에 속아서 말이지. 그러니까 저들 정치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하라고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정치하라고 국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국가가 K방역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우리 국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시간 제한하고 인원 제한하면은 그렇게 따랐어요. 우리 국민이요 등산할 때도 혼자 등산하는데도 마스크 끼고 다니는 국민들이에요. 이런 착한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정권, 이렇게 괴롭히는 정치인들은 이제 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5년간 저 정치꾼들 국민의힘 저들과 싸운 사람입니다. 저는 대구의 국회의원으로 저의 상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탈당을 하고 아스팔트로 나온 지가 5년 됐습니다. 검찰요 윤석열 검찰에서 저 5건이나 기소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아무리 이 조그맣고 작은 손가락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의 하늘이 정의의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조은진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5년간 싸웠어요. 그 싸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계시고 저같이 지금도 매달 몇 번씩 법정에 서서 싸우고 있어요. 제가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악한 짓을 했습니까? 저는 문재인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한 죄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등 뒤에 칼 꽂은 자들 배신의 역적들이라고 한 죄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 아닙니까? 나쁜 놈들이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멀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45만 당원이 그러한 시대적 의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국회의원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이 넘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은 사람이 많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부동산 오르고 환경 문제 있죠. 교육 문제 있죠. 애들 공부 잘해도 서울을 못 보내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게 생긴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 국토균형 발전, 지방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이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지방을 살려야 됩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그렇고 모든 권력, 모든 교육기관, 중요한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니까 지방에 힘이 없는 거예요. 원주에서 태어나서 원주에서 공부하고 원주에서 일자리 찾고 원주에서 결혼하고 원주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또 저 조원진은 국회의원 생활 12년 동안 지방 분권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수도권 논자들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힘이 약합니다. 왜? 그들은 국회의원을 과반 이상 가지고 있어요. 돈을 수도권에 집중시켜놨어요. 좋은 학교 수도권에 다 몰아놨습니다. 일자리 수도권에 다 몰아놨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뻥 일자리 만든다고 수십조가 넘습니다. 100조 가까이 갖다 버리고 거짓말하고 뭐 한다고 몇백조 뭐 한다고. 미래 세대의 곡간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다 열었어요. 그렇다고 지방이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지해줬던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했고 중앙에 가서 목숨 걸고 조원진같이 지방을 살려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바른노 한번 찾아보세요. 선거철만 와서 지방 얘기하고 선거철만 와서 제가 무슨 강원도에 뭡니다 캐사코 그런 사탕발림도 여러분의 삶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속아서 왜 우리가 미리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한테 그 삶의 고통의 굴레를 드립니까? 이제 지방에도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개의 성도 안 됩니다. 크기나 인구로 봤어도. 그런데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바르고 말이지. 선거철 되면은 지역적으로 이용을 하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국민들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국민들께서 누구의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 방송에 속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나의 후대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왜 부정부패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요 새누리당에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놈들 다 도망갔습니다. 새누리당에요 돈 많은 순서대로 다 도망갔어요. 저같이 국회의원 3선을 해도 서울에 전세 얻을 수 있는 돈 없어서 저는 서울에서 14년간 월세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권력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불의와 싸우는 것은 돈이 아니고 불의와 싸우는 것은 학력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지지 않은 우리 민초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초들의 삶을, 우리 서민의 삶을,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은 저 조원진입니다. 이름 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연설하는 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5년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어떻게 싸웠는지, 또 제가 국민들을 향해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는 여러분의 대표는 여러분이 뽑는 거예요. 그냥 이 당이니까 이렇게 찍고 저 당이니까 저렇게 찍자, 누구 되면 누구 안 되면 안 되니까 누구 떨어뜨려야 되니까 누구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결되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자기 정치하면서 저끼리 싸우고 저끼리 편 나누고, 빨간 사람 권력에 다 갖다 놓고 파란 사람들은 파란 사람 권력에 다 갖다 놓고, 이러한 나라는 이제는 바꿉시다. 정말 국민이 나라를 바꾸는 나라, 그렇게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프랑스 마크롱과 같은 대통령이 못 나옵니다. 왜? 양당이, 또 기득권 언론들이, 민주노총에 장악된 좌파 언론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국민은, 민초는 그들의 권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주인이 국민이다. 그 국민이 나의 권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원주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정치. 제가 국회의원 11년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간을 싸웠어요. 저 조원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한 분의 국회의원, 한 분의 국민이라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언론 방송이 조작을 통해서 만전사냥했잖아요. 그분이 지금 병원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에서 4년 9개월째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그렇게 있는 나라는 더더욱 없습니다.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나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과 함께, 저 조원진과 함께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진군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일어나시고, 제 말이 오르면은 집에 가셔서 우리 공화당 유튜브들 좀 보시면서 또 주변에도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날씨가 싸늘한데도 제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소상공인분들, 우리 소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이 불의가 끝을 낼 겁니다.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곧 온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